이제부터 분석 자료를 여러분 공유를 할게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총 250개 학교를 제가 분석했고요. 이것은 이 숫자는 선생님 숫자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2명, 3명 모집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 요리를 2명, 뭐 영어를 2명, 뭐 공리를 2명 이렇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하나로만 쳤습니다. 어차피 과목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총 250개 학교 중에 이 과목을 선택한 개설한 학교입니다. 즉 인원수와 무관하죠. 그렇죠? 인원수와 무관한데 자 한번 보시죠. 짜잔입니다. 짜잔. 네, 짜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올린이 75개 학교. 바둑 많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세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은 바둑 앤 체스로 해요. 바둑 앤 체스로 하는데 바둑 선생님이 체스를 가르치고 체스 선생님이 바둑을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수업을 할까는 모르겠어요. 제가 뒤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둑만 하는 것도 있고요. 체스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바둑 앤 체스이고요. 그러니까 바둑과 체스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 결국 방과후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방과후를 선택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특히 엄마들이 가볍게 정말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이제도 뭐 알파고 너무 재밌죠? 막 흥미가 생기죠. 그러면 진짜 이런 어떤 시의적이고 유행과 뭔가 이슈가 있으면 방과후에서는 히트를 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히트를 쳐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코딩 있죠. 그리고 역사 있죠.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회를 사회 과목과 관련된 게 계속 이슈인데 실은 교육 쪽에서는. 근데 역사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바닥이에요. 제가 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전반적으로 더 늘어나고 이렇게 그 50개 한 거보다 더 늘어난 게 뭐냐면 마술하고 독서 논술 하고 그때 뭐가 있었지? 주사남사? 이 정도? 중국어가 많이 됐네. 근데 제가 볼 때 중국어가 많이 된 거는요, 중국어 선생님이 영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얘기하죠. 제한서 두고 가는 거. 중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익숙한 선생님도 있어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그렇게 익숙하고 굉장히 강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역사와 기타 등등의 어떤 수업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은요, 선생님들이 개설을 위한 영업이 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백 선생님이 바둑 체스는 바둑쌤들이 체스를 곁들여 하는데 체스의 전문성은 없이 합니다. 그러네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도. 체스 선생님도 바둑을 가르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지금 보면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보면 시의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유행을 탄다. 방과후는. 근데 나머지들은 유행을 타지 않는데 보시면 하나만 보세요. 방송 댄스 엄청나게 유행하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목을 좀 더 탤런트, 가수, 엔터테인먼트 아이들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또 느끼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 30개 따지게 되면 아시죠? 뭐 선생님, 군인, 의사, 그 탤런트, 가수, 기타 등등 있죠. 다 그 안에 저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들의 선호, 그리고 아이들의 선호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늘 말씀 시의성이고 인기 과목이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이슈화가 된 것들이 뜬다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축구, 그리고 농구, 그리고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선호하는 것들이고요. 과학은 정말 대박이죠. 로봇, 그리고 생명, 과학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놀란 게 창의예요. 창의 미술이에요. 창의 미술 과목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오히려 공예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만 창의 미술이 많다. 그래서 인성과 관련된 미술이거나 사고력 미술이거나 창의성 미술이거나 이런 류의 아이템들이 향후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특히 이런 류의 과목에 계신 분들은 창의 미술 쪽으로 해서 계속 인성, 사고력, 창의, 그쵸? 상상력,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한번 푸성은 어떤 융합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보시면 독서 논술도 나쁘지 않아요. 같은 꾸준한 게 니즈가 있습니다. 안 된다, 애들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선생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시 악기 중에는 플룻. 네, 플룻이 가장 뜨고요. 음악 줄넘기도 확실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이건 영업입니다.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영업이다. 그리고 한자, 생각보다 많다. 이것도 굉장히 시의성이 강해요. 그리고 한자 교육 강화하겠다라는 게 교육부에서 굉장히 계속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한자를 좀 더 활용하는 이런 교육도 그런 어떤 부분도 나중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키워드릴게요. 네. 보시면 공예죠. 사실 공예. 그리고 역사가 많이 올라오긴 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00개, 250개 정도, 200개 정도 학교가 됐을 때 70개 정도 과목이 계산되면, 즉 한 400개, 300개 정도까지 봤었다고 한다면 100개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가 400개 학교가 집계를 한다고 봤을 때 한 120개 정도 학교에 깔리면 많이 깔린 과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면 공예는 지금 30개죠. 제가 100개 이상 학교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공예, 그렇죠, 역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거밖에 안 됐다고. 그리고 드론, 항공, 우주 많이 된다고 하지만 많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업체분들 이런 쪽에 각 과목별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선생님들, 개인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별로 다니니까 그쪽 반응을 전체를 모르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전체 학교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120개 정도 학교에 들어가면, 서울만 기준으로 해서 한 400개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개 정도 들어가면 맥스다. 근데 이거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제가 같은 봤을 때 더 들어갈 여지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들어갔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뒷장에서 제가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떠야 될 과목인데, 분명히 경쟁력 있는 과목인데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영업의 부족, 그런데 다만 오히려 영어 따지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올해 이미 점수 끝나가고 있지만, 다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죠. 4월까지 포기하지 말라. 어쨌거나 2018년도 방과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11월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최소 9월서부터는 학교를 방문할 때는 이런 과목들 30개 정도 되는 과목을 전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력하시라. 분명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라는 생각합니다. 컴퓨터는 물론 위탁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개인으로 집계가 이렇게 많이 놀랐어요. 탁구도 많이 하고 쿠킹 클레이. 근데 이 쿠킹 클레이는 제가 클레이랑 합쳤어요.
쿠키앤클레이는 많이 없어요. 클레이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POP는 캘라그래피랑 합친 겁니다. 그리고 종이 이쁘게 쓰기 뭐 이런 것과 손글씨가 다 제가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낫다. 이거 잡고 여러분들 자격증 물론 좀 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이것저것 다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라 라는 생각 들어요. 이 제 정답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말씀 정답이 아니라 이 과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부딪혀 본 사람이 정답을 가장 잘 알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냥 몇 개 학교 부딪힌 거고 우리 사업은 이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래, 내가 본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맞고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드렸던 영업자들의 얘기도 다 맞고요. 하지만 제 말씀도 참조하세요. 종합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정말 어떻게 가면 더 효과적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판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꾸준한 인기 과목은 보시는 것처럼 티볼, 오케스트라, 그쵸? 오케스트라는 제가 사실 지휘자도 있고요. 오케스트라 안에 관악기, 부 이런 것까지 합쳤어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선생님을 뽑을 때는 기본적으로 각 그 악기별로 뽑기도 하고요.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통칭해서 아무나 오세요. 뭐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오겠지라고 해서 구인하는 데도 있습니다. 악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악기 굉장히 많고요. 난타. 저번에도 제가 이거 분석했던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난타가 옛날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줄었어요. 네, 줄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그 교훈이나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타 참 좋거든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도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협동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계속 방송이 잘 되는 거죠? 예. 제 매니저분 저 방송 잘 되는 건가요? 방송? 자꾸 저는 왜 끊기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잘 나오시나요? 네. 네네, 잘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채팅해 주셔야 돼요. 잘 안 나오시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뮤지컬이 뜹니다. 근데 인력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극하고 뮤지컬을 합쳐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 따로 뮤지컬을 따로가 아니라 연극하고 뮤지컬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지금 그 뮤지컬과 연극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뽑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선생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나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 이런 어떤 연극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하는 학교들에서 좀 더 이쪽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나운서, 스피치 이쪽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떴어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필요하죠. 아이들이 워낙 욕지거리하고, 그러니까 거의 욕이 이미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발음도 안 좋고 막 이런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잘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거, 안타까운 거 만화입니다. 만화 일러스트. 이쪽도 사람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영업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쪽에 계신 분들 정신 차리는 분들 좀 분발하셔요. 지금 자기 그 자유학기제 기타 등등 초등에서는 만화 일러스트 쪽 선생님들 그 과목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없어요. 창의미술 쪽이 이쪽하고 사실 다른 개념일 텐데 해화 따로 있죠. 일러스트 따로 있고요. 만화 따로 있어요. 창의미술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게 되면 만화 쪽 선생님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만화 쪽 선생님도 엄청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이런 영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운 거 국악, 풍물, 한국 국악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약하고 이게 저번에 꾸준한 인기가 아니라 하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쪽인데 이쪽도 영업을 좀 하시면 이렇게 넓히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이쪽도 인력풀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생각엔. 그래서 이쪽도 조금 더 분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쪽에 선생님들 있으면 꼭 저의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공유하세요. 여러분들 공유해 주세요.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는 과목을 제 개인적으로 뽑아왔습니다. 또 보드게임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분발해 보셔야 되고요. 역사 너무 안타까워요. 이쪽은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오카리나 아이들이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다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카리나 옆에 우쿨도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는데 우쿨이 잘 되는 거 보면 오카리나도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안 돼요. 그리고 만화 제가 늘 얘기했어요. 만화, 일러스트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이쪽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좀 하시면 학교의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넓힐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끼리 나눠 먹는 시장 아니라니까요. 더 넓힐 수 있다니까요. 과학하고 싶은 애들이 만화생에서 만화로 가지 이렇게 안 해요. 과학과라는 과학하고요. 만화라는 만화해요. 좀 그렇게 믿어요. 네. 그렇게 아이들 한 명을 붙잡고 저희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아이가 방과후 해보잖아요. 제 아이는 처음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넓히면 방과후로 한번 잘 겪어서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방과후로 했더니 정말 좋았어 라는 소리 들으면 계속 그게 입소문이 나서 방과후 자체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잔소리 자꾸 많은데 활성화 예상되는 게 뮤지컬, 연극 저는 이쪽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 댄스가 잘 되는 거 보면 반드시 돼요. 그리고 뭐예요? 방송 댄스 되죠? 음악 줄넘기 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사실 보세요. 방송 댄스가 잘 되는 거 보면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죠. 그 뮤지컬과 연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되는 게 아까 그 말 음악 줄넘기죠. 음악 줄넘기가 잘 되죠. 그러면 요가와 필라테스도 사실 잘 될 수 있거든요. 액티비티와 함께 뭐예요? 그 요가나 음악을 덧붙이거나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 그만큼 기초 체력 그리고 몸매 체력 그리고 몸매 교정 그리고 키 성장 이럴 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요가나 필라테스의 접근 방식을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딩 이거는 정말 말을 잘 해드린 건데 제가 말을 잘 해드린 건데 일단은 몇 년은 몇 년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은.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국 코딩이라고 하는 교육이 프로그래머를 키웠을 정도까지 저희가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코딩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 선생님도 아시죠? 컴퓨터 하시는 선생님 아시겠지만 결국 코딩의 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로봇가 됐든 뭐가 됐든 애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또 이제 컴퓨터 그 찌라시 같은 컴퓨터 교재 만들어서 내다 파는 그 업체 분들 또 이제 코딩이 왔다고 하니까 또 컴퓨터에 또 코딩 집어넣어서 또 책팔 생각하시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시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퀄리티 있는 교재 만드세요. 제가 이 방송 그분들이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코딩한다고 해서 강사들 돈 빼먹지 말고 강사들 육성하는데 자격증 코스 해가지고 돈만 빼먹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하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로봇가 됐든 뭐가 됐든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 그렇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 코딩이라고 하는 얘기를 벌써 제가 3, 4년 전부터 들었어요. 뭐 유수의 대학교, 뭐 스카이 대학에 있는 대학들 부설 연구소들, 뭐 유수의 대학들 특히 컴퓨터 하는 애들이 코딩 가지고 워낙 컴퓨터가 요즘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뭐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뭐 서구 뭐 미국의 오바마다 뭐 서구 세력의 뭐 코딩 교육이라 해가지고 뭐 또 그냥 한국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좋죠. 왜 나쁘겠어요. 근데 제대로 된 코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컨텐츠 교육 과정을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요.
코딩 교육을 받으셔서 특히 컴퓨터 선생님들은 분명 가능성은 있다. 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 벌써 강남의 엄마들은 벌써 난리다. 그건 아시면 돼요. 벌써 강남 엄마들은 코딩 교육 벌써 시킵니다, 애들. 예, 그것을 제가 나름 이 바닥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코딩 교육을 벌써부터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방과 후에서 코딩 교육은 꽤 갈 거는 같다. 그 대신 방과 후 제대로 좀 배워보자. 할 거면 제대로 배워보자. 업체 애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번만큼은 꼭 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어 뮤지컬 주력 중인데 대사통과 노래만 신경 쓰고 있어요. 좀 더 전문적 성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니즈는 점점 많거든요.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만나기 전에 제가 노원구청 이거야 그냥 사실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나쁜 것도 아니고 노원구청에서 첫 번째 제가 접촉을 했었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당신네들에게 우리 방사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자기네는 관계 없다. 그리고 업체를 끼고 싶다. 제가 업체도 아닙니다. 업체를 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알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영어 뮤지컬 선생님 없냐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할 눈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 뮤지컬을 하고 싶은데 특히 분당 이런 데 지금 영어 뮤지컬을 지자체 위주로 하고 있는 데도 많고 한데 우선 선생님을 못 찾고 프로그램도 어떻게 돌릴지 모르고 답답만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 그러면 또 업체 어디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또 뭘 배워야 되느냐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인데 결국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본적으로 영어나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세미나를 하시거나 스터디 모임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것들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볼 마음은 있다. 장은 마련해 드릴 수 있다. 장은. 그리고 정말 이것을 같이 고민해 가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의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강 끝나고 나면 4월서부터는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끼리 모아서 해볼 수 있는 어떤 스토리 모임들을 제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출연시켜서 한번 그런 분들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하튼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퍼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은데 특히 창의, 사고력,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있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정체되는 과목도 있죠. 이것도 조심스러웠긴 한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과 이미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 NIE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NIE 요즘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레고 레고 하시는 분들은 욕먹을 수 있는 얘기겠지만 잘 된다 어쩐다 하지만 학교에서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일단 논다라는 느낌.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이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오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학년만 하더라도 타겟 자체가 저학년만 하게끔 되어 있는 과목들은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큐브, 블록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젠 점점 꺾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3D 말씀드렸지만 한 1, 2년 반짝하다가 꼬꾸라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3D 펜이 나왔죠. 3D 펜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하면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3D 펜이라는 게 결국 이 또한 코딩 교육이에요. 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3D 하시는 분들이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아쉬워요. 국악 너무 아쉬워서 여기 오셨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발레도 한때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가, 발레, 무용
그 필라테스 이런 것들은 방송 그 음악 줄넘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받아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그 뭔가 어떤 이미지,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 속에서 아이들이 고되다, 힘들다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을 조금 이제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특히 뭐 난타, 애들이 힘들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좀 접근 방식을 재밌게, 뭐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아이들 어떤 정서, 함양 이런 쪽으로 애들 관한 부분도 꼭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과목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진로 과목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한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지자체가 진로 상담 교사를 육성해서 지금은 막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공짜로.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뭐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분기 내내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아이템과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짧게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정부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졸속으로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진로 직업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와 그런 과목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뜨지 않더라도 반드시 2, 3년 내에 뜬다. 그래서 자격증 코스나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이걸 해라. 지금 어떤 업체가 자기네들 방과 과목을 오픈하면서 진로 직업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개설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뽑는다라고 하고 다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할 말이 많긴 하나 스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와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피해가 있을 수 없는 과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한테 어떤 과목을 하시는 분들도 배워야 될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코딩, 뭐 위에서 그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짧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간다. 언젠가는 포텐이 터트려진다 라는 거고, 만화 일러스트 반드시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 배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만화 일러스트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뜰 것이다. 그리고 점점 넓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원예와 관련되는 부분이나 환경 천원이라고 하는 테마가 지금은 별로 안 뜨거든요. 근데 중학교서부터는 뜰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나쁘지 않은 콘텐츠거든요. 액티비티가 좀 적어요. 그리고 애들이 원해라는 느낌을 따졌을 때, 이게 뭐야, 풀 키우는 거야, 난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원해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생각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여성스럽게 뭘 키운다 라는 다 좋은데, 잘은 모르겠으나 천연과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는 것까지 접목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고 액티비티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면 원예나 환경이나 천연, DIY 이런 좀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떤 컨텐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거 엄마들 특히 강남 쪽이나 송파 쪽은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접목해야 되어 있는 과목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콘텐츠만 맨날 말고 책 만드는 이런 업체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런 쪽 과목이 뜹니다. 제가 볼 때. 왜? 당장 애들 중학교만 가도 허걱대요. 이제 좀 아이 키워보시는 엄마들 아시죠? 선생님 아시죠? 아이들 못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지금서부터 이거를 재밌게 그리고 동영상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근데 애들이 뭐 업체들이 안 하네요. 뭐 하든 안 하든. 그런데 교육적으로서 방과후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제 250개를 딱 정리하고 나서 느낀 소회를 그냥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융합이다. 정말 영특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영특한. 그리고 영민한 학교들이 있다. 참 반가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뵙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게 방과후의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을 만들어도 요리 공예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끔 다가갈 수 있게끔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정도의 정말 재능 있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창의성 없는 학교가 99%입니다. 1, 2%도 안 돼요. 그냥 요리예요. 그런데 아무런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250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는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마저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진짜 여러분들 상상력을 넣어서 저는 이렇게 과목 제목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전단지 만들게요. 접근할게요. 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어떤 학교도 그거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어떤 아기자기한 디테일에서의 강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들었냐면 제목서부터 아이들에게 여기 가면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저것도 배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느낌을 들으면 엄마나 아이들은 다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래 학교 2, 3년을 바라봤을 때 어쨌거나 트렌드는 진로, 그리고 코딩,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사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과목들이 분명히 뜰 거다라는 생각은 이건 정말 명확작약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방과후 강사를 계속 하시든 또는 방과후 강사를 떠나서 공부방에도 독립을 하시든 여러분들에게 아이템과 컨텐츠는 이런 융합이 되셔야 됩니다. 요리가 아니라 그때 우리 요리 선생님 정민 선생님 나오셨지만 국가별 나라별 요리, 이건 너무 대박 아니에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았나요? 저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이 여러분 속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드는 것은 점점 뻔한 과목으로만 학교들은 그냥 하려고 한다. 왜? 방과후 별로 관심이 없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3개, 4개, 평균 학교당 7.5개예요, 과목이. 외람되지만 2006년, 7년도에는요, 학교당 20개가 넘었습니다. 절반 정도로 과목이 줄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어요. 3개짜리 학교, 1명, 2명, 이렇게 운영하는 5개 미만, 6개 정도 운영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 수가 줄었죠. 당연히 아이 수가 줄었는데, 아이 수가 준다고 해서 과목 수가 줄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200명 학교인 학교도 막 10몇 개씩, 20개씩 해가지고, 한 아이당 다 무조건 방과후하게 해서 1인 1기로 하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열정 가진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과목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는, 상상력이 없는 거죠, 학교가. 그렇게 운영할 의미가 없고, 별로 이렇게 노력할 만한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다. 방과후는 계속 간다. 이제 조기 대선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 새롭게 되는 대통령의 공교육의 첫 번째 공약은 방과후 활성화다. 그거밖에 없다. 그들의 상상력은. 근데 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아이들은 줄 것이다. 빚 좋은 계산고가 될 거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역량 있는 강사, 정말 퀄리티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엄마들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 엄마들의 관심이 학교로 움직인다. 학교 교장이 움직여야 방과후 활성화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정책의 문제, 법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들의 마음을 떠난 상황에서 우리끼리 아무리 법을 만들고 해봤자 아이들이 떠난 학교 방과후에서는 재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너무 과목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70개, 50개 되는 학교에는 개설된 과목 중간이 없어요. 나머지 다 1개, 2개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거죠. 30개 이상 학교가 되는 그 과목이 보신 것처럼 뭐 10몇 개? 20개? 안팎이에요. 150개 과목 중에. 나머지 100개 과목은 아예 10개 미만의 학교들만 돼 있어요. 그것은 역으로 따지게 되면 그만큼 확장성이 있는 거고, 그만큼 학교가 폐쇄적인 거고, 또 그만큼 우리가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만큼 엄마들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잘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되셔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도 잘 하셔야 되고요.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반가운 선생님들, 우리 쌤들도 조금 더 시각을 넓혀야 되고 조금 더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가졌어요. 그리고 전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하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게 핵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가 학부모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끼리,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가 방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면서 계속 방과후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예, 방과후에 비리가 있다, 뭐가 있다, 이런 얘기 저 아시잖아요. 저 2013년도 뭐 맨날 뭐라고 다니는지. 그런 부정적 메시지도 당연히 현실이죠. 근데 부정적 메시지가 학부모한테 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돼야 되고, 방과후 학부모가 잘 오면 올수록 감시와 관리가 되면 될수록 투명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결국 방법은 학부모에게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불어들이기는 우리가 빨리 이 전체 시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시장에서 우리의 자리가 좀 넓혀주고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예,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지금 몇 분에 보시나요? 얼마 안 보시죠? 참 안타깝네요.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마저도 반드시 꼭 그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내일은 로버트 선생님 오십니다. 그 선생님은 옛날에는 이제 교육 기업에서 팀장까지 나오셨다가 아이 낳고 여성 변형 단조소로서 반가운 선생님을 시작했는데 3, 4년 만에 우뚝 서셨어요. 정말. 예, 그쪽 수원 지역에서는 아주 그냥 우뚝신, 본인이 다 영업하고 본인이 다 하며 뚫고 다니면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어디에 소속돼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다 결정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다 들으셔서 질문도 하시고 노하우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춥습니다. 내일도 또 추워진다고 하고요. 금요일날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유념하시고요. 네. 오늘의 이 교육 방송은, 방사TV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푹 쉬세요. 네.